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필수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실 때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그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선정한 용어는 총 9가지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은 크게 보고서 형태를 볼 때,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고서 형태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4가지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측정 기준입니다. 이 측정 기준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사이트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사실 이제 뭉탱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의 큰 뭉탱인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이냐라는 것이 측정 기준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뭉탱이라는 데이터를 국가 기준으로 쪼개 보겠다, 혹은 연령 기준으로 쪼개 보겠다, 아니면 성별 기준, 아니면은 뭐 디바이스 기준으로 쪼개 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으로 쪼개 보겠다 라는 것이 이제 측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본 리포트 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기본 리포트 폼에서 이 왼쪽 세로에 있는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차이나, 인디아 이쪽 세로열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측정 기준의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가별로 데이터 쪼개볼게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 대한 이제 리스트는 이 전체 표에서 이제 세로행 쪽에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로행이 이제 그 측정 기준이 일반적으로 위치하는 그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측정 항목은 뭐냐? 이 데이터를 쪼개긴 쪼갰는데 이 쪼갠 데이터에 관련해서 어떤 값을 볼 것이냐, 이것이 측정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이 뭉탱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별로 쪼개겠어. 국가별로 쪼갰다. 그러면은 이 국가별로 쪼갠 것에 대해서 뭘 볼 거냐? 예를 들어 이 국가별 사용자 수를 볼 것이냐, 국가별 세션 수를 볼 것이냐, 아니면 국가별 전환율을 볼 것이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제 무엇을, 세션 수, 뭐 사용자 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 항목이라는 영역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 보셨을 때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 기본 리포트에서 이 측정 항목이라고 함은 윗단, 이 가로 영역에 이제 일반적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측정 항목이 이제 위치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측정 기준은 이제 세로행, 분류하는 그 세로행 쪽에 위치하는 것, 그리고 측정 항목은 이 가로행 쪽에 위치하는 것이 측정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구글 애널리틱스 리포트 커스텀 할 때 측정 기준은 뭘로 하실 거예요? 측정 항목은 뭘로 하실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뭐 어떤 거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아니까 되게 부담 없이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헷갈려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커스텀 보고서 만들 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과 항목을 명확하게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그먼트인데, 이거는 저희가 첫 번째 차시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그먼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GA4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는 이 신 버전의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라는 이름으로 이 세그먼트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리포트 안에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 더 나만의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쪼개기 위해서는 이 세그먼트라는 이름의 비교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데이터 자체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저번 차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자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GA4에서는 그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보이지만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리포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리포트에 나는 데스크톱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이 기본 리포트의 필터를 데스크톱이라는 조건으로만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뭐 국가 막 측정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측정 항목들이 있는데 이 데스크톱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남고 모바일 쪽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측정 기준, 측정 항목, 그리고 세그먼트, 필터 이렇게 4가지 기능에 대한 의미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은 기본 리포트라든가 이제 맞춤 테이블을 만들 때 전혀 무리 없이 이제 여러분이 의도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볼 때입니다. 총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입니다. 이 세션은 뭐냐면 구글이 생각하는 유의미한 방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쓸 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세션과 사용자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세션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는 그런 그 환경이 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과 그러면 사용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의류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옷을 쇼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티셔츠도 보고 이제 바지도 보고 뭐 셔츠도 보고 이렇게 막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이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발생시키고 있다가 뒤에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쇼핑을 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나갔어요. 밥 먹으러 나가서 이제 밥 먹고 과일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이랑 뭔가 하다가 약 1시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쇼핑을 이어서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의류 사이트, 의류 판매 사이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한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세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이 사람이 유의미하게 움직인 것은 밥 먹기 전에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와 밥 먹은 후에 움직인 그 2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에 오늘 그 사람만 들어온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날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1, 세션은 2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네가 뭔데 그 밥 먹으러 간 시간에 유의미한 방문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유의미한 방문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일단 세션을 끊어가겠어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 기본값으로 30분 동안 이 사이트와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사이트에서 막 상호작용하고 막 클릭하고 스크롤 내리고 동영상 틀고 막 이런 상호작용을 하다가 30분 동안 이 사이트에서 아무런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이 세션을 초기화시켜 버립니다.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30분 있다가 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세션으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션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 기본값이 30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사이트 실정과 맞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 강의, 뭐 인강을 판매하는 사이트다 라고 했을 때 그 인강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짜리 인강이에요. 거기 1시간짜리 인강으로 막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인강을 켜놓고 열심히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30분이라는 기본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영상을 틀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세션이 초기화됐다. 더 이상 유의미한 방문은 이제 이 30분 단위에서 끝이다라고 얘네들이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경우 우리 사이트의 비즈니스의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세션 초기화 조건을 이제 여러분이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 5분부터 최대 7시간 55분까지 그 초기화 조건을 이제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관리하시는 분의 역량에 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쇼핑 그런 커머스적인 그런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세션 초기화 조건의 시간을 건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세션이 초기화되는 조건이 30분 동안 우리 사이트에서 이제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배경 지식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 세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 가장 밑에 쪽 보시면 세션 중간에 캠페인 소스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날짜가 지났을 때 세션을 초기화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왜 굳이 특이사항이라고 적혀져 있냐면 뭐 저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혹시나 그 이전 버전의 애널리틱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세션이라는 거는 GA4와 이전 버전 애널리틱스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션을 초기화해 버립니다. 근데 새로운 버전 우리가 배우는 GA4에서는 초기화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개의 애널리틱스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의 마케터다라고 하시면은 이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그 카운팅 되는 세션과 GA4에서 카운팅 되는 세션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이유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과 참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우선 이탈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이탈은 뭐냐면 페이지 뷰가 하나의 세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막 광고를 보다가 이게 뭐지 하고 되게 매력적인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릭을 해서 이 해당 광고에서 세팅해 놓은 랜딩 페이지로 넘어왔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광고에서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근데 랜딩 페이지를 그 사람이 쭉 보더니 뭐야 이거 별로네 하고 뒤로 가기 해가지고 나가서 원래 보던 릴스라든가 뭐 피드라든가 이런 걸 다시 보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 잠깐 이 사람이 들어갔던 사이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랜딩 페이지만 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뷰가 하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탈을 했어 라고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다가 매력적인 광고가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이 랜딩 페이지에 있는 제품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 브랜드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뭐 다른 제품도 구경을 해보고 이러다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도 동일하게 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하지 않았음에도 페이지 뷰가 2회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이탈을 하지 않았다 라고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탈이 70%다 라고 카운팅이 됐다 라고 하면은 우리 사이트에 100명이 들어왔으면은 그 중에 70명은 랜딩 페이지만 보고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탈의 개념을 먼저 잡고요. 근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는 이탈도 있지만 참여라는 거를 기본 보고서 측정 항목으로 참여라는 것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탈 대신에 참여라는 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탈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참여의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참여로 카운팅 되는 기준은 이탈과 반대니까 그냥 페이지 뷰가 2회 이상,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인 건데 그 중간에 페이지 뷰가 하나긴 하나인데 이 페이지를 좀 심도 있게 봤다. 그리고 페이지 뷰가 하나긴 하나인데 우리에게 유의미한 전환 이벤트를 발생시켰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참여로 잡습니다. 자, 이 회색지대, 예를 들어서 페이지 뷰가 1인데 이 페이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탈이라는 걸로 이거를 카운팅 해버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페이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탈이라는 걸로 카운팅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동일하게 이탈로 카운팅을 하는 게 맞나?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퀘스천인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랜딩 페이지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 내가 봤던 그거야 하면서 바로 엠페이를 클릭해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탈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이탈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 이제 참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는 거는 페이지 뷰가 2회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페이지 뷰가 1회긴 1회인데 그래도 우리 사이트와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함께 이게 포함을 해가지고 이탈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 사이트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그런 보조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과 참여가 왜 그러면 중요한 보조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이 이탈이라는 거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률이 100%인 것보다 이탈률이 뭐 20%인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사이트와 상호작용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반대로 참여는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참여율이 높을수록 우리 사이트와 상호작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탈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수치가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될수록 궁극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이제 발생해야 되는 비즈니스 전환이 어느 정도 정비례한 관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탈과 참여 수치가 좋아지면은 전환에 대한 그 수치도 함께 개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전환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사이트가 런칭된 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충분하게 발생이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평균에 대한 모수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보조지표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탈과 참여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페이지 런칭 초기 혹은 전환이 비록 잘 되지 않았더라도 그 A 매체, B 매체 혹은 A 소재, B 소재 간의 그 효율을 비교할 때 이탈과 참여라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라는 것이 이 디지털 마케팅에서 일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유심히 보고자 하는 특정 액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벤트다라고 하면은 뭔가 프로모션이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벤트는 프로모션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고,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이벤트는 내가 유심히 보고자 하는 특정 액션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일단 짚고 가셔야 됩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이벤트 태그의 종류입니다. 긴 이제 이벤트 태그와 짧은 이벤트 태그 두 개를 가져왔는데 실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짧은 거를 먼저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짧은 거. 이 짧은 거를 보면은 이 G 태그가 앞에 있죠. 이 G 태그가 이제 이거는 구글 태그야. 근데 무슨 태그냐면 뒤에 있는 이벤트 태그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벤트 태그인데 이 이벤트가 뭔데? 사인업이야. 그러니까 회원가입이야 라는 거죠. 이 회원가입인데 이거는 구글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요 이벤트 태그를 내가 발생시킬 거야 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벤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구글 간편 회원가입 이런 걸로 이제 뭔가 클릭을 했을 때 저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딱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이제 왼쪽 좀 긴 거를 보면은 동일합니다. 제일 위부터 보면 G 태그야. 이거는 구글에 관련된 태그인데 이벤트 태그다. 그리고 이 이벤트 이름은 뷰 아이템이다. 뭔가 어떤 특정 우리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템을 보면은 이제 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아이템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보조적인 그 정보로 이제 나열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벤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아이템을 볼 때 발생하는 이벤트 태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은 우리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행동, 뭐 회원가입이든 아니면 특정 아이템을 볼 때든 아니면은 뭐 이제 상담 신청을 할 때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렇게 생긴 이벤트 태그들을 우리 사이트에 하나하나 심어 놔야 됩니다. 하나하나 심어 넣고 저 태그가 어떤 시점에 발동을 시켜줘 라는 조건을 이제 걸어 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저들이 실제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의도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저런 태그들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저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안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이 태그를 심었을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한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콕콕콕콕 우리 사이트에 심는 건데 어떻게 제한을 두겠어요? 물론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 수 자체는 제한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벤트 태그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트에서 수집되기를 원하는 특정 액션들, 이 타이밍에 발동을 하게 되는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깃발 꽂듯이 꽂아 놓으면은 그거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우리 애널리틱스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이벤트는 크게 4가지로 또 근데 구분이 되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이벤트가 좀 중요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이벤트는 어떻게 4가지로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자동 수집 이벤트입니다. 이 자동 수집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이벤트, 이제 누가 봐도 수집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뷰라든가 퍼스트 비짓이라든가 퍼스트 오픈,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거는 뭐 이게 수집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이벤트거든요.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수집해야 되는 이벤트들은 자동 수집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향상된 측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향상된 측정 이벤트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GA4에서 이제 추적 코드를 발급받을 때 그때 이제 저 옵션이 딱 뜨거든요. 우리가 이 사이트에 이 추적 태그를 심을 건데 이런 이벤트도 이렇게 수집을 하면 좋아, 내가 알아서 수집을 해줄게 라는 이 이벤트들을 저 향상된 측정 이벤트로 이제 GA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상된 측정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이벤트를 수집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벤트를 수집하는 기준과 우리 사이트에 설정되어 있는 그 변수 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벤트를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상된 측정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속성을 발급받을 때 그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켜질 수가 있는데, 저게 제대로 수집이 되려면 구글 애널리틱스의 가이드에 맞는 조건으로 사이트가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수집이 될 수 있지만 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이벤트와 맞춤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천 이벤트와 맞춤 이벤트 이 두 가지는 이제 커스텀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제 직접 이제 코딩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천 이벤트는 뭐냐면,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발동되는 이벤트를 내가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감이 없어요. 이 심는 거는 심는 건데 이제 이벤트 이름을 넣는 것과 뭐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은 사실 기획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기획의 영역에 관련해 가지고 구글이 좀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는 저 도움말 사이트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현이 되어 있진 않은데, 도움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할 때에 이런 이벤트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뭐 구매 완료를 했을 때 이런 이벤트 태그를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라는 그런 가이드들, 이제 추천하는, 이제 권장하는 그 양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이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구글이 추천 이벤트를 커스텀해 가지고 넣은 것이다 라고, 커스텀해서 넣는 것이 이제 추천 이벤트를 활용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춤 이벤트는 뭐냐면, 진짜 이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맞춤 이벤트입니다. 구글 가이드 이거 필요 없고 그냥 회원 가입할 때는 뭐 내가 회원 가입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넣겠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추천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벤트 태그를 설정했기 때문에 맞춤 이벤트로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 번 더 쭉 정리를 하면, 자동 수집 이벤트는 누가 봐도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자동 수집 이벤트고, 향상된 측정 이벤트는 처음에 이제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를 설치할 때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자동으로 좀 손쉽게 이제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향상된 측정 이벤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스텀을 하는 영역에서는 추천 이벤트, 이 기획의 영역을 도와주는 도움말을 보고 그대로 적용했다 하면 추천 이벤트를 쓴 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맞춤 이벤트를 쓴 거다 라고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환인데요. 이 전환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이트에 심어놓은 수많은 이벤트 태그들 중에 우리 사이트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특별한 이벤트, 이것을 전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매 완료라든가 구독 신청이라든가 뭐 상담 신청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이 사이트에서 일어나야 하는 특별한 이벤트들,
이것을 전환이라는 것으로 따로 명명을 해서 이것만 따로 관리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실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수집되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이 이벤트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 중에 내가 중요한 거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들을 이 토글을 딱딱딱 켜가지고 전환이라고 따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전환이다 라고 이게 따로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이 전환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전부 다 수집이 돼야 되고요. 그 이벤트들 중에 내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선정된 이벤트를 전환으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거는 이벤트들 중에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액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이벤트 태그를 이렇게 토글을 켜가지고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필요한 주요한 용어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